강력한 항산화제 NaC. 자, 항산화제인데 강력하다. 비타민 C 항노화의 비밀. 하병근 박사님의 귀한 참 연구의 결과 산물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 NaC는 아미노산 시스테인에 아세틸기가 붙은 N-아세틸시스테인의 약자이다. 인체 내에서 강력한 항산화제로 일하는 NaC는 스스로 강력한 항산화제일 뿐만 아니라 글루타치온을 재생하는 역할도 하고 글루타치온 생성의 전구 물질로도 일하며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타내는 대단히 유용한 물질이다. 비타민 C와 함께 투여하면 서로를 돕는 상생작용을 나타내며 비타민 C의 항산화 작용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이지만 아직까지 일반인과 의료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의료인들에게 진해 거담제나 타이레놀 과다 복용으로 인한 간 독성 유발 시에 투여하는 물질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뿐 항산화제라는 개념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다. 의과대학 정규 교육 과정 중에 NaC를 항산화제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NaC를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한 의사들의 머릿속에 항산화제 NaC의 모습은 없다. 실험실의 과학에서는 이미 NaC의 새로운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고 임상의학에서도 NaC의 치유력이 증명되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NaC를 이용해야 할 의료 현장에서는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다. NaC는 실험실의 과학으로 증명해내기 까다로운 여타 자연의학에 비해 그 효과를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서 증거중심의학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주류의학의 요구를 충족하고도 남는다. 그만큼 이제 의학적으로 실제적으로 빠른 효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약으로서의 그 효과도 충족하다 이 말인데요. 줄기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암세포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에 걸친 NaC의 다양한 효과가 실험실의 과학을 통해 증명되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의 진료실에서도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질환, 암 질환, 만성 관절염, 정신질환에 이르기까지 그 효과가 관찰되고 있다. 의사의 진료실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효과는 의사들의 임상보고에 그치지 않고 임상시험으로도 이어져 그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바이러스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 대한 임상보고와 임상시험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을 만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제는 정신과 영역에서도 NaC의 효과를 소개하기 시작하고 있다. 집착에 가까운 강렬한 욕구로 인해 야기되는 정신과 질환에서 NaC의 효과가 잘 나타나는데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는 강박적으로 머리카락을 뽑아내는 발모벽 환자들의 치료에 NaC를 투여해 그 효과를 임상시험으로 증명해냈다. 임상시험으로 설명하기 힘든 효과까지 관찰되고 있는 NaC의 NaC가 무엇일까? 과학에서도 예전과 현격하게 다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머지않아 비타민 C에 이은 또 하나의 면역, 항암, 항노화 의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한국의 환자들에게도
NAC를 사용해 보도록 권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호흡기 질환 환자들에게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고 관절염을 비롯한 다른 만성질환과 알코올로 인해 부작용 해소에도 효과가 관철되었다. 한국에서 지금처럼 단순히 진해 거담제로만 NAC를 처방하는 것은 4세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음성통화만 하는 것에 비유할 만큼 답답한 일이다. 의료인들에게 대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를 담당할 곳이 없어서 한국의 의료인들에게는 NAC 처방될 수 있는 여러 질환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몰라서 처방을 못한다는 거네. 이것이 얼마나 다양한 효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면 그 진해 거담제로밖에 못 쓴다 이 말인데, 스탠포드 대학과 미네소타 대학의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NAC 제제를 한국에 들여놓기 위해 여러 제약사들을 설득했지만 허사였다. 그들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의료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방을 끌어낼 수가 없고 이미 많은 NAC 제제들이 진해 거담제로 나와 있어서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 달에 이르려는 욕망 때문에 발 아래에 피어있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자,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박사는 그 부인이 그 막스 거슨 박사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참 건강을 회복했던 그 과거가 있죠. 자, NAC은 비타민 C와 함께하면 시너지를 나타내는 차세대 항산화제이다. 차세대 항산화제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이제 우리들 곁에 있는 자연의학을 환자들 곁으로 옮겨 놓을 때다. 자, 이렇게 좋은 것이 이 천년이 또 이렇게 환자들에게 좋아도 이 제약회사의 어두운 눈이 이걸 또 발견하고도 모른 채 할 수밖에 없겠고, 실제 의사분들이 이것을 공부를 안 했다면 뭐 처방하기가 두렵겠죠. 자, NAC가 호흡기 질환을 치료한다. 호흡기 질환에 대한 NAC의 치료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 찬바람이 불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는 사람들,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늘 객담을 뱉어내며 숨가빠하는 만성기관지염 환자들,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 이 밖에 여러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두말할 나위 없이 투여해야 할 물질이 NAC이다. 그래, 진해 거담제면 이 NAC가 민간요법으로 뿌리 식품에 또 여러 가지 도라지라든가 등등의 어떤 그런 성분들이 있는 것인가 생각이 나게 해집니다. 한번 봅시다. 한국에서는 그저 객담을 쉽게 배출해내기 위한 객담 용해제 정도로 처방하고 있지만 NAC은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아직까지 NAC에 대한 의료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연물 보충제를 환자들의 치료에 이용하는 의료인들도 NAC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NAC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NAC는 단독으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산화된 글루타치온을 재생하여 세포 내 리독스를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자,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포 내의 제독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다. NAC의 효과는 실험실의 시험관 속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혈암에서 무덤까지, 줄기세포에서 암세포에 이르기까지의 방대한 여정에서 NAC의 효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발견들이 임상의학으로 이어져 환자들에게 투여되기 시작하면 NAC는 여러 만성질환의 치료 보조제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좋은 것인데도 모르니까 처방을 못한다.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 그리고 NAC라는 것이 항산화력이 대단하다. 이런 또 서로 상생하고 있다. 하병근 의학론의 출발은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이다. 이 두 가지 물질의 적절한 조화가 세포 건강의 출발점이다. 글루타치온의 전구체로 투여되는 NAC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산화된 글루타치온의 재생이나 글루타치온의 생성뿐만 아니라 산화된 비타민 C도 재생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NAC는 약방의 감초처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항산화력이 약해지고 산화된 것까지도 다시 환원으로 회복시킨다. 효력을 더 비타민 C나 글루타치온의 효력을 더 증가시키는 이런 데 쓰인다. 이 말인데, 내가 NAC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에 NAC 연구의 대가를 만나면서부터이다. 나의 비타민 C 이야기와 그의 NAC 이야기가 오가던 와중에 내가 물었다. 내게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NAC를 사용해 보았는데 아무런 효과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되물었다. NAC를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그는 기존 건강식품점에서 산 NAC는 쓰레기라고 말하며 자신은 유럽 여행을 할 때 독일에서 필요량을 잔뜩 사서 들고 들어온다 했다. 미국 내에서 이와 같은 품질의 NAC 제제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라고 하며 알려주었다. NAC라도 다 같은 게 아니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실험할 때 NAC를 어떻게 다루어야 제대로 된 실험 결과가 나타났는지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이후에 그의 한마디는 내가 리독스 의학을 만들어가는 데에 거대한 역할을 했다. 그의 결론은 NAC는 산화에 대단히 민감해서 제약회사의 생산 과정은 물론 사람들에게 투여되기 직전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를 통해 알게 된 NAC 제제가 파마낙이다. 파마낙을 사람들에게 투여하면서 나는 그 확연한 차이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래, NAC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파마낙스 이게 무슨 마약 아니냐? 기침이 멈추지 않아 고생하던 어머니께 파마낙을 보내드리고 난 후 들은 이야기였다.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고생을 하셨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차도가 없었고 집안 사람들이 늘 그런 증상들이 있어 왔다 하시며 체념하듯이 받아들이셨다. 한국에 있는 동생이 셋 그리고 그 배우자 셋까지 하면은 6인데 그중에 5이 의사고 하나가 한의사다. 6이 신경을 썼는데 안 되니 이건 그냥 집안 내력이다라며 체념하셨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았는데 약이 듣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파마낙을 한국으로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무슨 마약이 아니냐? 라고 물으시는 어머님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NAC의 치유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후 하병근 박사를 사랑하는 모임을 통해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아토피나 만성관절염과 같은 만성소모성 질환에 대한 치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나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NAC의 치유력을 알려나갔다. 한국의 제약회사들의 파마낙을 들여놓거나 이와 같은 제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많은 NAC 제제들이 처방약,
비처방약으로 시장에 나와 있고 의료인들이 NAC 제제를 객담 용해제 정도로 알고 있어서 만들어낸다 해도 이윤 추구가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나라의 NAC의 치료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 의료인들이 비타민C와 NAC를 치료약으로 처방하는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직도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속에서 NAC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인데, 하병근 박사님의 생각은 비타민C와 함께 글루타치온 NAC를 같이 하면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다. 비타민C와 NAC가 간을 살린다. 간에 도움이 된다. 음주 인구가 대단히 많고 술자리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숙취 해소 음료가 나타나 시장이 크게 넓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식 문화는 술을 떼어놓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음주가 보편화되어 있다. 그 양도 1차, 2차, 3차로 이어지며 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누적되기 십상이라 숙취 해소제의 등장은 필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부터 업무상의 일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정도를 지나치면 아무리 술에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누적되어가는 술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숙취 해소 음료가 이러한 술독을 풀어주고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한다. 하지만 기존 숙취 해소 제품들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덩그러니 비어있는 자리가 보인다. 술독이 왜 생겨나고 숙취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타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시중의 숙취 해소제들은 주요 타깃을 살짝 비켜난 모습이다. 알코올은 인체 내로 들어간 후에 점차 분해되기 시작한다.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처리해내는 장소가 바로 간이다. 간에 존재하는 효소가 알코올을 산화시켜 분해하는데 그 첫 번째 대사산물이 아세트알데히드이고 아세트알데히드가 다시 산화해서 아세트산이 된다. 효소의 성능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알코올의 해독 속도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많이 마셔도 술에 잘 취하지 않는 사람은 이 효소의 성능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알코올이 빠르게 분해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아세트알데히드가 분해되지 않고 누적이 되면은 독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누적된 아세트알데히드는 두통을 비롯한 여러 숙취 증상을 유발하고 미토콘드리아에도 독성을 나타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오작동을 유발한다. 오작동을 유발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그 자체로도 간의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술독의 해독은 아세트알데히드를 신속히 처리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술의 대사사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술 그 자체보다도 더 독성이 심하다. 술이 간에서 대사되어 생겨나는 첫 번째 대사사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처리해내기 위해서는 글루타치온이 필요하다.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와 글루타치온이 독성을 나타내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안전한 아세트산으로 바꿔 놓는데 간의 글루타치온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세트알데히드가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인체에 잔류하게 된다. 이렇게 잔류하는 아세트알데히드로 인해 두통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이 숙취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폭탄주 세례를 받거나 자신의 주량을 벗어나는 알코올이 들어오는 날이면 간에 자리 잡고 있는 글루타치온이 아세트알데히드를 풀어내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숙취해소제이다. 숙취해소제는 숙취의 아킬레스건을 바로 보고 들어가야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숙취해소 음료들의 포뮬러를 살펴보았는데 한방 음료의 성분은 판단할 자료가 없고 다른 음료들은 타깃을 비슷하게 향해 가기는 하지만 관역을 향해 직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숙취해소는 알코올이 만들어내는 유해산소 차단과 간에서의 글루타치온 재생에 초점이 모아여야 한다. 내가 직접 숙취해소 음료의 포뮬러를 만들고 숙취해소제도 만들어 볼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 구성 성분들 중에 주인공은 비타민C와 NAC이다. 비타민C는 단독으로도 훌륭한 숙취해소제가 될 수 있고 NAC 역시 훌륭한 숙취해소제이다. 이 둘은 모두 유해산소를 차단하고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 처리 후 사라져가는 글루타치온을 재생한다. 과음 후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날 해장국 한 그릇을 먹은 뒤에 비타민C 분말과 NAC 제제를 물과 함께 시원하게 들이켜보라. 폭탄주 세례를 앞둔 어느 오후 비타민C 분말과 NAC를 미리 복용하고 술자리로 가보라. 숙취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다. 해독에 엄청나게 좋다 이 말인데요. 자, 해독력이 대단한 자, 비타민 E가 당신의 몸을 지킨다. 비타민 E까지 천연물과 합성물 사이에 구조와 기능의 차이가 없는 비타민 C와 달리 비타민 E는 천연물과 합성물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물질이다. 또한 아스코르빈산 단일 제제로 이루어진 비타민 C와 달리 비타민 E는 8가지 서로 다른 종류가 함께하고 있는 복합체이다. 비타민 E는 토코피롤과 토코트라이에놀이라는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지는 복합체인데 토코피롤과 토코트라이에놀이 각각 알파형,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4가지로 존재해서 모두 8가지 형태의 물질들이 함께하는 물질이다. 이 8가지의 비타민 E 제제들은 그 작용에 있어서 각각 고유한 영역이 있다. 따라서 비타민 E를 복용할 때는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알파 토코페롤 단일 제제보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형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토코페롤이 토코트라이에놀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토코페롤 복합제와 토코트라이에놀 복합제를 분리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흡수가 잘 되게 하려면 토코페롤 복합제와 토코트라이에놀 복합제를 시차를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형은 효과에도 차이가 있어서 알파형의 효과가 1이라면 베타형은 0.6, 감마형은 0.3, 델타형은 0.15의 효과를 나타낸다. 자, 비타민 E는 식물에서 만들어지는데 천연 비타민 E는 식물로부터 추출해서 만드는 자연물이고 합성 비타민 E는 인위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낸 제제이다. 천연물과 합성물의 차이가 없는 비타민 C와 달리 비타민 E는 천연물과 합성물의 효과에 차이가 난다. 합성물의 효과를 1이라고 하면 천연물의 효과는 1.49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타민 E 제제를 선택할 때는 합성물보다 천연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E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수태와 출산을 돕는다는 점을 발견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동물의 임신 기간 중에 정상적인 태아의 성장 발육을 위해 반드시 토코페롤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토코페롤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토코페롤은 출산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토코스와 수행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로 페로 구조가
알코올 형태를 닮아 있다는 뜻에서 O를 넣어서 만든 단어이다. 이후 비타민 E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백내장 예방, 암 예방, 알츠하이머 병 예방과 치료 등 다양한 효과가 제기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 이렇게 항산화력을 가진 이런 제재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자, 이걸로 코큐텐, 리포산 이쪽 더 봐야 되겠는데 양이 맞지 않을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큐텐, 리포산, 비타민 D까지 자 봅시다. 코큐텐은 비타민인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물질이 비타민이다.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급해 주어야 하고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성장 발육이 불가능하며 질병에 노출되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코큐텐은 비타민이 아니다. 코큐텐은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코큐텐은 코엔자임 큐텐을 줄인 말로 영문으로도 코엔자임 큐텐보다 COQ10이라는 약칭으로 더 많이 통용되는데 20살이 될 때까지 체내 생성량이 증가하는 활력의 상징과도 같은 물질이다. 20살이 지나면 코큐텐의 증가세가 멈추고 노화 과정 중에 점점 소실되기 시작한다. 비타민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노화에 더해 질병이 찾아오거나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 제제로 인해 코큐텐 생성이 억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외부에서 공급해야 하는 비타민의 모습을 완전하게 담기 시작한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타민의 정의에서 벗어나 있지만 노화 과정 중에 그 생성량이 줄어들고 질병에 노출되면 소모량이 커지고 특정 약물을 복용하면 생성량이 줄거나 소모량이 늘어나는 등 비타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물질들이 있다.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 중에서 비타민으로 분류되는 비타민 C, 비타민 E를 제외한 3가지 물질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는 글루타치온, 코큐틴, 리포산은 노화 과정 중에 생성량이 줄어들고 질병과 약물 복용이 더해지면 그 양이 더욱 감소한다. 이러한 이유로 글루타치온, 코큐틴, 리포산의 공급은 그 사람의 나이 또 질병, 약물 복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건강한 노화를 맞이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병적인 노화에 노출되며 노화의 가속도가 붙게 된다. 자, 코큐틴은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의 막, 콜레스테롤 운반체인 LDL의 막을 보호한다. 코큐틴은 지방질로 이루어진 막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지용성 항산화제인데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의 막 LDL의 막을 공격하는 유해 산소와 자유기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LDL의 막에 위치하는 코큐틴은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눌러붙지 않고 안전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산화 손상으로부터 LDL을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LDL은 콜레스테롤을 실은 배라고 할 수 있는데 혈관 속을 운행하며 콜레스테롤을 간으로부터 인체 각 조직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 LDL이 산화되면 혈관 속에 침몰하며 콜레스테롤을 혈관벽에 쏟아내게 되는데 마치 유조선이 좌초에서 원유를 쏟아내서 바다와 해안을 오염시키듯 산화된 LDL은 혈관벽을 콜레스테롤로 오염시킨다. LDL이 혈관 내에서 산화되면 혈관벽에 눌러붙게 되고 그 속에 들어있던 콜레스테롤이 흘러나와 혈관벽에 침착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코큐텐은 비타민 E와 함께 LDL의 막에 존재하면서 유해산소와 자유기의 공격으로부터 LDL을 보호하여 콜레스테롤이 안전하게 인체 내 각 조직들로 수송할 수 있게 한다. 산화된 코큐텐은 비타민 E와 비타민 C로부터 전자를 전달받아 환원형으로 충전되는데 비타민 C, 비타민 E, 코큐텐이 동맥경화증의 예방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LDL 산화 방지에 있다. 미토콘드리아의 막에 자리 잡은 코큐텐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고 에너지 대사 과정 중의 전자 전달체로도 일하며 에너지 생성을 돕는다. 노화 과정 중에 코큐텐이 적절히 공급되면 에너지 생성이 원활해져서 기력을 잃은 사람이 기운을 차리기도 한다.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에너지 대사가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를 체험한 닥터 피터 랑센의 말을 들어보자. 피터 랑센은 1980년대 중반부터 환자들에게 코큐텐을 처방해 오고 있는 심장병 전문의이다. 내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노인인데 이분들은 코큐텐만으로도 무척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약 없이 얼마나 활기차고 건강하고 행복한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진료실로 보행기를 끌어 들어서는 80대 환자를 보게 되면 그분들이 복용하고 있는 여러 약들을 간결하게 정리한 후에 코큐텐을 처방합니다. 이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기력이 약해지며 몸이 불편해진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코큐텐을 처방하고 6에서 8주 후에 다시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 있습니다. 환자분들 스스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놀라고 또 그 일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도 대해서도 놀라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인노라면 의사가 된 것에 대단히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감사를 진료실에서 느끼고 있을까? 코큐텐은 노화와 질병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 몸속에서 점차 소실되어 간 항산화제이자 에너지 대사 조절 물질이다. 자, 이렇게 좋은 항산화제를 놓쳐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인데 이 코큐텐에 대해서 또 이어서 더 보도록 하고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